주도주 완전 정복. 11강. 시장의 돈은 왜 계속 이동하는가? 지난 10강까지 우리는 주도주를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을 찾고 그 산업에서 가장 강한 기업을 찾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봅니다. 거래량을 확인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와 박스권 돌파를 통해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11강부터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반도체로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어느 시기에는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방산이 강해질 수도 있고 조선이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원전, 전력기기, 우주항공, 시대가 변하면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산업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의 돈은 계속 이동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아주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점에 사람들이 똑같이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가게가 생깁니다.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돈이 몰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집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돈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현재 가장 좋은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바라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실적이 아직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돈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의 기업들이 올해 큰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산업은 정말 좋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면 내년에는 어떨까?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아닐까? 주가가 이미 미래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큰 자금은 조금씩 다른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직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뀝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적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돈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현재의 인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산업은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산업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상승한 주도 산업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금의 유입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산업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의 매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대장주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돈의 이동을 알려주는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성장 속도입니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앞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돈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자금은 아직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다른 산업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특정 산업에 거대한 투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선점한 기업으로 돈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돈은 끊임없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돈의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이 이동한다고 해서 어제의 주도주가 오늘 갑자기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이동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데 주도주의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약해집니다.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대장주가 먼저 상승합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잘 버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항상 시장 전체를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종목이 오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바라보면 더 큰 돈의 이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강한 산업은 무엇인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어디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산업이 가장 잘 버티는가?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도 산업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는 투자자는 다른 곳을 함께 봅니다. 기존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금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산업이 함께 하락한다면 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도 산업은 약해지는데 다른 산업의 거래량과 주가가 강해진다면 시장 안에서 돈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를 이해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쉬고 있는데 다른 산업이 갑자기 상승하는지, 왜 몇 달 동안 강했던 산업이 조정을 받고 전혀 관심받지 못했던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상승했다고 해서 새로운 주도 산업이 탄생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순환매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하나로 잠깐 움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가, 대장주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가, 산업의 성장 논리가 존재하는가,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이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강한가. 이 조건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하루짜리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주도 산업의 시작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의 핵심은 어제의 주도주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도주를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돈이 빠지는 곳을 보고 돈이 들어오는 곳을 봅니다. 약해지는 산업을 보고 강해지는 산업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주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11강에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은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성장, 더 큰 이익, 더 새로운 기회. 돈은 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주도주를 찾고 싶다면 종목만 보지 마십시오. 돈의 이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의 돈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다음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투자자가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강에선 오늘 이야기한 돈의 이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주도 섹터는 어떻게 바뀌는가? 기존의 주도 산업이 힘을 잃고 새로운 산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12강. 주도 섹터는 어떻게 바뀌는가? 지난 11강에서는 시장의 돈이 왜 계속 이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높은 성장, 더 큰 이익, 더 새로운 기회. 시장의 돈은 이 가능성을 찾아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끌던 주도 섹터는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어제까지 시장의 중심이었던 산업이 어느 순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변화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도 섹터라는 말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도 섹터란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자금이 집중되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시기에는 바이오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방산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조선이나 원전, 전력기기, 로봇,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도 섹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산업의 변화가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기업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수주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그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도 섹터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뉴스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산업의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새로운 주도 섹터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확산 단계입니다. 대장주가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종목이 오르는가? 왜 이 산업이 강한가? 뉴스가 증가합니다. 증권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돈은 대장주에서 같은 산업의 다른 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2등주가 움직입니다. 3등주가 움직입니다. 부품 기업이 움직입니다. 장비 기업이 움직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의 강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집니다. 시장에서는 그 산업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투자자들도 그 산업의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 섹터의 강한 상승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장주의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더라도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이 그 좋은 소식을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뉴스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초기 주도주는 작은 호재에도 강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새로운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장주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작은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등주는 쉬는데 3등주와 4등주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종목까지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급등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도 섹터가 상당히 확산된 상태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핵심 기업에서 주변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도 섹터의 상승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존 주도 섹터의 조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정처럼 보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한 주도 섹터는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하락만으로 주도 섹터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이전에는 조정을 받으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약해집니다.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적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도 섹터는 약해지는데 새로운 산업의 대장주가 강해집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그 종목은 잘 버팁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저 종목이 오르지? 갑자기 왜 저 산업이 움직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주가 증가합니다. 실적이 좋아집니다. 산업의 전망이 바뀝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돈은 조금씩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주도 섹터 교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 섹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주도 섹터와 새로운 주도 섹터가 일정 기간 함께 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잠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의 움직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힘의 변화를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시장보다 강한가? 두 번째, 어느 산업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네 번째, 어느 산업의 대장주가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가? 다섯 번째, 시장이 하락할 때 어느 산업이 가장 잘 버티는가? 여섯 번째, 시장이 반등할 때 어느 산업이 가장 먼저 상승하는가? 이것을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시장 반등에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 새로운 산업의 대장주는 시장보다 먼저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중심의 이동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교체를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섹터를 무조건 맞히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너무 일찍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뉴스가 나온 뒤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야 뒤늦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과 확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산업의 변화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인을 기다립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수급이 들어오는가, 대장주가 강해지는가, 박스권을 돌파하는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시장이 흔들려도 잘 버티는가, 이런 신호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도 섹터는 뉴스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도 섹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던 산업이라도 거대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고 대장주가 강한 추세를 만든다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2강에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도 섹터의 교체는 힘의 이동입니다. 기존 주도 섹터에서는 거래량과 수급이 약해집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힘이 줄어듭니다. 시장보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주도 섹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큰 자금이 들어옵니다. 대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버팁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비교하면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과거의 주도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힘을 관찰합니다. 어제의 대장이 아니라 오늘 가장 강한 대장을 찾고 오늘의 대장보다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공부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산업도 변합니다.
기업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도주 투자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음 13강에서는 주도 섹터의 변화를 더 빠르게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 바로 거래대금으로 돈의 이동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거래대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무엇이 다른지, 시장에 진짜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